3. 다도 제국주의 동맹. 화성의숙의 시대적 낙후성은 나로 하여금 낡은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다. 총 몇 자루를 가지고 소규모의 무장단성원으로 압록강을 넘나들면서 외놈 순사나 몇놈 처단하고 군자금이나 모으러 다니는 것과 같은 투쟁 방법으로는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날이 갈수록 굳어졌다. 나는 새로운 방법으로 조국광복의 길을 개척해야 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품게 되었다. 새 길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나의 동무들도 견해가 같았다. 그런데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몇 명 되지 않았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새 사조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계하거나 배척하였다. 화성의숙에서는 공산주의 서적도 마음대로 읽지 못하게 하였다. 내가 공산당 선언을 학교에 가지고 나가면 학생들이 내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그런 책은 집에서나 보라고 슬그머니 귀띔해주곤 하였다. 학교 당국이 제일 경계하고 엄중시하는 것이 적세께 책인데 경중에 따라 퇴학 처벌도 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통제를 한다고 읽고 싶은 책도 읽지 않으면 큰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책은 퇴학을 시킨다 해도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산당 선언은 김시우의 소재에 있던 책이었다. 그 소재에는 공산주의 서적들이 많았다. 김시우의 소재는 민족해방운동이 민족주의 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 운동회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던 당시의 시대상과 그 시대의 흐름에 발을 맞추려는 김시우 자신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화성의숙 당국이 그런 책들을 읽지 못하게 하니 나로서는 불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의숙의 계율은 어떻든 새 사상이 심취되어 그것을 깊이 파고들려는 우리의 열정은 눅자칠 수 없었다. 나는 당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공산주의 서적들을 정열적으로 탐독하였다. 그 무렵에는 벌써 그런 책을 보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줄을 서고 있을 정도로 늘어났을 때여서 우리는 독서 순서와 기간을 정하고 제때 책을 바치도록 하였다. 새 사조를 신봉하는 학우들 사이에서 은연중에 약속된 이 독서 규범을 청년들은 대체로 잘 지켰다. 그런데 성미가 도폴도폴한 계영춘이만은 이 규범을 곧잘 어기었다. 그는 독서 기간도 잘 지키지 않고 독서 장소를 선택하는 데서도 조심성이 없었다. 공산당 선언은 혼자서 열흘 이상 끼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동무에게 빨리 넘겨주라고 했더니 그는 좀 발치할 대목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틀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계영춘은 다음날 학교에도 나오지 않고 기숙사에서 슬그머니 새여버리었다. 오전 공부가 다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어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는 히바라 강가에서 풀숲에 엎드려 정신없이 책을 읽고 있는 그를 찾아내었다. 나는 그에게 책에 심취되는 것은 좋지만 강의에 빠지지 말고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읽으라고 조용히 귀띔해 주었다. 계영춘은 조심하겠다고 하였지만 다음날 역사 시간에 책을 몰래 꺼내보다가 교원에게 빼앗겼다. 그 책이 숙장 선생의 손에까지 들어가서 큰 말썽을 일으켰다. 학교 당국은 그 책이 나를 통해 김시우의 소재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을 알고는 나와 총관에게 역사교원을 보내어 야단을 부렸다. 그 선생은 김시우에게 화성의숙의 사업을 잘 도와줘야 할 총관이 학생들이 좌익서적을 읽는 것을 보고도 막지 않는 것은 총관답지 못한 처사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학생들이 그런 책을 읽지 못하도록 단속해달라고 하였다. 나를 보고는 성주도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위협하였다. 나는 학교 당국의 조사에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이 건전한 인격을 갖추려면 다면적인 지식을 섭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학교 당국은 어째서 새 것을 한창 섭취해야 할 청년들에게서 세계적으로 공인된 선진 사상을 연구할 권리마저 빼앗습니까? 막스나 레닌의 조작들이 보통 책방에까지 흘러나와 글을 아는 사람이면 다 읽는 판인데 유독 화성의숙에서만은 어째서 그런 책들을 못 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화성의숙에 대한 불만을 터놓으며 김시우에게 들이댔다. 김시우는 한숨을 쉬면서 정의부의 시책이고 학교 당국의 방침이니 자기 재간으로는 어쩌지 못하겠다고 고백하였다. 사람의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 척도가 사상인 것처럼 교육의 가치, 학교의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 척도도 사상이다.
그런데 화성의숙 당국은 시대의 추세에 맞지 않는 개케묵은 사상으로 새 사조의 물결을 막아보려고 헛되게 애를 쓰고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은 학교 안에 막스 레닌주의를 탐구하는 폐가 있다는 것을 감축하게 되었다. 당국은 이 사건을 가지고 퇴학이니 엄중처벌이니 하고 요란스럽게 떠들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진보적인 청년들 속에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을 부채질해주는 결과를 빚어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나한테로 좌익서적들을 빌려달라고 찾아오는 학생들의 수가 부쩍 늘어났다. 나는 그런 청년들 가운데서 뜻을 같이 하고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대상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기 시작했다.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늘 한 말씀이 동지를 잘 사귀고 동지를 많이 가지라는 것이었다. 아무리 정당하고 훌륭한 목적을 가진 사람도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동지들이 없으면 원대한 뜻을 이룰 수 없다고 한 아버지의 말씀을 나는 늘 명심하였다. 많은 학생들과 접촉하였는데 그 중에는 일중대에서 온 리모라는 학생도 있었다. 그는 머리도 청명하고 실력도 우수하고 성격이나 기질도 다 좋아서 동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학생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상 많은 보수적이었다. 세계혁명사 과목 시간에 왕조 복귀를 맨 처음으로 주장해 나선 학생이 바로 그 청년이었다. 평소에는 그저 지나가면서 한두 마디의 말이나 주고받던 그 학생이 나와 속을 터놓을 정도로 친숙해진 것은 조선인 모범소학교 고등반 학생들과의 축구 시합이 있은 후부터였다. 그날 공격수로 활동한 그 학생은 상대편 선수와 부딪혀 다리를 상하였다. 나는 기숙사에 들어가 침식을 같이 하면서 열을 남짓하게 그를 간호해 주었다. 그 과정에 그와 흉금을 터놓는 사이가 되었다. 그는 세계혁명사 시간에 자기가 왕조 복귀를 주장한 것은 엉터리 없는 일이었다고 하면서 성주가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독립 후 근로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회로 가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빨리 외놈들을 내쫓고 우리도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나는 그에게 지금 화성의숙에서 배워주는 군사교련이나 받으면 외놈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가? 일본을 세계 5대 강국의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소총 한자로 변변치 못한 독립군의 힘만으로 그런 강적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은가고 물었다. 그 학생은 싸우자면 신체를 단련하고 총을 잘 쏘아야지 별 수가 있는가.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해오던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야지 다른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하였다. 나는 아니다. 그런 식으로는 독립을 못한다. 지금 그 방법을 찾아내려고 막스나 레닌이 쓴 책들을 읽고 있는데 배울 것이 많다. 지금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비방 중상하고 있고 또 완관 민족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배척하고 있는데 돈량이나 있는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나쁘다고 한다 하여 노동자 농민의 자식들인 우리가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나쁘다고 해서는 안 된다. 참다운 독립운동자 애국자가 되자면 막스 레닌주의를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그 학생은 내 말에 공감되는지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자기에게도 그런 책을 빌려줄 수 없는가고 하였다. 나는 이제 상처만 나오면 책을 빌려줄 터이니 우선 치료를 잘하여 빨리 일어나라고 고무해 주었다. 새 사조를 동경하는 조류는 걷잡을 수 없는 힘으로 화성의숙을 휩쓸었다. 민족주의를 따르는 완고한 몇몇 학생들을 내놓고는 절대 다수가 선진 사상을 신봉하게 되었다. 나는 진보적인 청년 학생들로서 읽은 책에 대한 토론회를 자주 조직하였다. 토론회는 김시우의 집에서도 하고 숙감인 강제하의 집에서도 하고 히바라 강가에서도 하였다. 총관의 서재에서 토론회가 벌어지는 날이면 김시우는 은근히 애인심을 쓰면서 손님들은 물론 집안 식구들까지 그 방에 드나들지 않도록 엄하게 단속하곤 하였다. 때로는 토방우에 걸터앉아 무슨 허들의 일을 하는 척하면서 망도 봐주었다. 그때마다 나는 말없는 그의 행동에서 후더운 인정과 지지를 느끼었다. 우리가 강제하의 집을 토론회 장소로 정한 것은 그의 아들 강병선이 나와 가까운 데도 있지만 강제하 자신이 아버지의 친구인데다가 사상 경향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강제하는 민족주의자이지만 공산주의를 배척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놀러가면 앉혀놓고 공산주의 선전을 하였다.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틀렸는데
자네들은 공산주의적 방법으로라도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하였다. 그것이 우리한테는 적지 않은 힘이 되었다. 그의 집에는 공산주의 서적도 여러 권 있었다. 지금 돌이켜봐도 그때 우리는 조선혁명과 관련된 실천적 문제들을 가지고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토론을 진행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런 토론 과정을 거쳐 청년들은 조선혁명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통일시킬 수 있었다. 어느 날 김시훈의 집에서 이런 토론을 하고 있을 때 나의 간호를 받던 리동무가 쌍지팽이를 짚고 찾아와 약속했던 책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의 말이 다른 동무들은 다 새 길을 가는데 자기 혼자 기숙사에 누워있자니 낙오자가 되는 것 같아서 찾아왔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그도 우리와 한 길을 걷게 되었다. 자본가들은 돈을 모으는 재미가 별재미라고 하지만 나한테는 동지를 모으는 재미가 최상의 낙이고 재미였다. 동지 한 명을 얻을 때의 희열을 어찌 황금덩이 하나를 얻을 때의 기쁨에 비길 수 있겠는가. 동지를 얻기 위한 나의 투쟁은 이렇게 화성의숙에서부터 첫 발자국을 떼었다. 그때부터 나는 한 생을 동지를 얻는 일에 바치었다. 좋은 동지들이 주위에 많이 집결되자 나는 이들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결속하여 판을 크게 벌려볼 수 없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모색이었다. 동무들에게도 내 생각을 터놓았다. 그것이 아마 9월 말경에 있은 모임에서였다고 기억된다. 내가 그날 조직의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하였던 것 같다. 나라를 해방하고 근로민중이 잘 사는 세상을 세우자면 멀고도 험난한 길을 개척해야 한다. 우리가 대오를 드리고 완강하게 혈전을 벌려나간다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조직을 내온 다음 대중을 그 둘에 묶어 세우고 각성시켜 그들의 힘으로써 나라를 광복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말했더니 동무들이 다들 기뻐하면서 빨리 조직을 내오자고 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조직을 내오자면 준비를 더 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와 사상을 같이하며 함께 투쟁할 수 있는 동무들을 더 많이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임에서는 앞으로 조직 성원이 될 만한 대상들을 정한 다음 아무개는 누구를 맡고 아무개는 누구를 맡아 교양한다는 식으로 분공조직도 하였다. 그런데 몇몇 동무들이 우리가 장차 새로운 조직을 내오면 또 하나의 파가 생기지 않겠는가고 우려하였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우리가 무려는 조직은 민족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의 분파와는 전혀 다른 새형의 혁명 조직이다. 그것은 파쟁을 하자는 조직이 아니고 오직 혁명을 하자는 조직이다. 우리는 자신을 혁명의 깡굴이 바쳐 싸우고 또 싸우는 것으로서 만족할 것이다. 우리는 준비 기간을 거친 다음 당시 중국의 국경절인 쌍십절 10월 10일 쌍십절에 조직을 내오기 위한 예비회의를 열고 조직의 명칭과 성격, 투쟁 강령, 활동 규범들에 대한 토의를 하였으며 한 주일 후인 1926년 10월 17일에는 김시훈의 집에서 정식으로 조직을 모았다. 연탁도 없는 수수한 온돌방에서 모임은 조용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 방에 차넘치던 활기와 열정만은 6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날은 동무들도 흥분하고 나도 흥분하였다. 조직을 묻는 마당에 정작 나서고 보니 왜 그런지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떠오르고 조선국민의 생각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조선국민회를 모으려고 여러 해 동안 수말릴 길을 걸으면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동지들을 결속하였다. 국민회를 내온 뒤에는 그 리념을 실현하기 위해 한 생을 깡그리 바치다가 돌아가시었다. 그리고 이루지 못한 뜻을 자식들에게 넘겨주었다. 뼈가 부서지고 몸이 찢기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한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는 길에서 드디어 첫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가슴도 울렁이고 눈물도 났다. 우리가 내오게 된 조직의 강령에는 아버지의 리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날 모임에 참가하여 열변을 토하던 청년들의 얼굴이 지금도 눈앞에 삼삼하다. 최창걸, 김리갑, 리재우, 강경선, 김원우, 박근원. 훗날 배신은 하였지만 리종락과 박차석도 혁명우리의 피와 살을 아낌없이 바치겠다는 전투적인 언약을 하였다. 언변이 좋은 사람도 있었고 서투른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 훌륭한 토론들을 하였다. 나도 그때로서는 꽤 긴 연설을 하였다. 그 모임에서 나는 우리가 묻는 조직을 타도 제국주의 동맹으로 약칭으로는 터드라고 할 것을 제의하였다. 타도 제국주의 동맹은
반제, 독립, 자주의 이념 밑에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새 세대의 청년들이 역사의 진통 속에서 창조한 순결하고 참신한 새형의 정치적 생명체였다.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 목적으로 이 동맹을 결성하였지만 민족주의자들로부터 너무 좌익적인 조직인 것 같다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하여 조직의 명칭을 다도제국주의 동맹이라고 하였다. 그만큼 우리는 그때 민족주의자들과의 관계를 중시하였다. 조직의 명칭을 다도제국주의 동맹으로 하자는 제의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내가 발표한 더두의 투쟁강령도 그대로 채택되었다. 더드는 문자 그대로 제국주의 일반을 타도하자는 조직이었던 것만큼 그 구호도 대단하였다. 다도제국주의 동맹의 당면 과업은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는 것이며 최종 목적은 조선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는 모든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세계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방침도 채택하였다. 모임에 참가한 청년들에게 등사한 규약책도 나누어 주었다. 그 회의에서 최창걸이 나를 다도제국주의 동맹 책임자로 추천하였다.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한 덩어리가 되어 히바라 강가에 달려나가 노래를 부르며 조국과 민족을 위한 혁명의 길에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었다. 그날 나는 잠이 전혀 오지 않아 뜬 눈으로 밤을 밝혔다. 너무도 흥분이 크고 감격이 커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때 온 세계를 전체한 것 같은 감격과 희열에 휩싸여 있었다. 돈더미 위에 올라앉은 억만장자들의 낙을 어떻게 이런 기쁨에 비길 수 있을 것인가. 그 당시 공산주의 운동 내부에는 큼직한 간판을 가진 조직들이 많았다. 우리는 조직을 방금 내온 데 지나지 않았다. 규모를 보면 아직 그런 조직들의 비길 만한 형편이 못되었다. 세상은 아직 더드라는 것이 나왔는지 어쨌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드를 묻고 나서 그처럼 열광적인 기분에 휩싸였던 것은 우리가 만든 조직이 정례 조직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새형의 공산주의적 혁명 조직이라는 긍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드는 어느 파에서 갈라져 나온 조직도 아니고 또 거기에 망라된 성원들로 말하면 어떤 정파에 가담했거나 망명단체에 가있다가 떨어져 나온 사람들도 아니었다. 문자 그대로 백지처럼 깨끗하고 순결한 새 세대였다. 더두의 피에는 잡것이 섞여 있지 않았다. 그 성원들로 보면 또 다 만만치 않은 인물들이었다. 연설을 하라고 하면 연설을 하고論문을 쓰라고 하면論문을 쓰고 노래를 지으라고 하면 노래를 짓고 격술을 하라고 하면 격술도 할 수 있는 끌끌한 제목들이었다. 지금 말로 한다면 일당백 일당천의 청년들이었다. 그런 청년들이 모여서 세기를 개척하자고 덤벼들었으니 그 기세 또한 대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더드 성원들은 우리가 개척한 혁명위협이 어려운 국면에 처할 때마다 항상 육탄이 되어 그 출로를 열어 나갔다. 그들은 조선혁명의 핵심 부대로서 어디서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김혁, 차광수, 최창걸, 김리갑, 강병선, 리제우를 비롯하여 더두의 산하들 중 많은 사람들은 투쟁의 앞장에서 영적으로 싸우다가 고결하게 생애를 마치었다. 그 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출발은 잘 떼고서도 혁명투쟁이 심화되는 과정에 더두의 이념을 저버리고 배신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진 사람들을 생각하면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이제는 더두 시절에 나와 같이 손잡고 일하던 사람들이 한 명도 남지 않았다. 조국의 독립과 무산민중의 사회를 그리며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싸우던 수많은 더두의 아들, 딸들이 좋은 세상도 못 보고 꽃같은 나이에 모두 일찍이 우리 곁을 떠나가 버리었다. 그들은 청춘을 바쳐 우리 당과 혁명에 조속을 쌓아놓았다. 우리 당 역사에서는 더두를 당의 뿌리로 보고 있으며 더두의 결성을 조선 공산주의 운동과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시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뿌리에서 우리 당의 강령이 태어나고 우리 당 건설과 활동의 원칙이 마련되고 우리 당 창건의 골간이 육성되었다. 더두가 조직된 때로부터 우리 혁명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새로운 걸음을 떼었다. 그때 우리가 지켜들었던 다도제국주의 동맹의 이념이나 기계에 대하여서는 해방 직후 최일천,
최형우, 최일천이 해외 조선혁명운동 소사에서 더드와 김일성이라는 제목으로 그 일단을 서술했다고 생각한다. 여러 해가 지난 후 혁명군이 창건되고 조국광복회가 태어나 2천만의 총동원을 소리 높이 외칠 때, 그리고 그 대요를 수천 수만의 지지자 동정자들이 위성처럼 둘러싼 혁명의 전성기가 도래하였을 때, 나는 화전에서 우리가 터들을 조직하던 시절을 감개무량하게 회상하곤 하였다.